반갑습니다.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데일리 마켓의 마커스입니다. 지난주에 계좌 열어보기 참 무서우셨죠? 이틀 만에 10% 넘게 빠졌고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으니까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회사들이 나란히 두드려 맞는 걸 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장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던지고 있던 바로 그 주에 태평양 바다 건너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관들이 하이닉스 주식을 사겠다고 줄을 선 건데요. 그 줄에 몰린 돈이 우리 돈으로 무려 300조 원이었습니다. 회사가 내놓은 물량의 7배가 넘게 몰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는 그중에 40조 원을 받았고 그 값으로 우리 주주들의 지분 2.44%를 내줬습니다. 근데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국내에서 무서워서 던졌던 그 바로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새로 찍는 그 주식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했던 그 물량을 미국은 웃돈까지 얹어서 무려 7배로 사갔습니다. 오늘은 이 이상한 장면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달 하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월 22일이었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섭니다. 대장주가 바뀐 게 2000년 11월 이후니까 무려 25년 7개월 만이었죠.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HBM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절반이 훨씬 넘는 점유율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그 다음 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6월 29일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청와대에 갔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라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하이닉스가 앞으로 지을 공장 계획을 내놓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무려 1,100조 원입니다.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600조. 원래 2045년에 다 짓기로 했던 걸 2033년으로 땡기겠다고 했고요. 청주에 낸드 공장을 새로 짓는데 100조. 그리고 서남권 반도체 공장 2기를 새로 짓는데 400조. 다 합쳐서 1,100조입니다. 회사 하나가 공장 짓는데 쓰겠다고 내놓은 숫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 돈 어디서 구할까요? 30만 원, 40만 원도 아니고 무려 이 어마어마한 1,100조를요. 그런데 이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날 회사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미국 상장을 하려고 미리 내둔 증권 신고서를 스스로 다시 고쳐서 냈어요. 뭘 추가했냐면 투자 위험 항목입니다. 메모리는 원래 사이클이 큰 사업이죠. 그래서 공장이 다 지어질 때쯤 수요가 꺾이면 공급이 남아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 때문에 회사 재무가 나빠질 수도 있다고 적었어요. 조건은 달았지만 자기 회사 위험을 자기 손으로 적어서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거둔 40조는 저 1100조와는 별개의 자금이라고 회사가 못을 박았습니다. 1100조는 일단 벌어들이는 돈으로 되고 모자라면 그때 빌리거나 더 구해오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1100조에 쓸 돈이 아니라면 미국엔 대체 왜 갔을까요? 자, 회사가 밝힌 이유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이렇습니다. 국내 증시 중심의 거래 구조로는 글로벌 메모리 회사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급해서 간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치, 값어치를 제대로 받으려고 한 거라고 봐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있는 큰 펀드들 중에 상당수는 규정상 미국에 상장된 주식만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에 아무리 좋은 회사가 있어도 그 돈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ETF들을 열어보면 TSMC도 들어있고 마이크론도 들어있는데 HBM 1등인 하이닉스는 없어요. 비중이 0입니다. 그 자리를 만들러 갔다는 거죠. 지수에 편입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는 돈이 최대 2조 원이 넘게 될 거라는 계산도 나오는데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내년 정기 변경이나 돼야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달 초입니다. 지난주 그 이틀 다들 계좌로 겪으셨죠? 중동에서 전쟁 소식이 다시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숫자는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라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그날 주가가 7% 가까이 빠졌어요. 실적이 나빠서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들 무서워서 집어 던진 거죠. 근데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이 회사 최근 하락의 80% 이상이 미국 상장 때문에 생긴 수급 문제라고 봤거든요. 회사 가치가 나빠진 게 아니라 새 주식이 1779만 주나 쏟아져 나오니까 그 물량이 무서웠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신주가 무서워서 팔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미국에서는 바로 그 주의 수요 예측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관들한테 얼마에 얼마나 살 거냐고 미리 물어보는 절차죠. 결과가 무려 7배였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물량의 7배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몰린 돈만 우리 돈으로 300조 안팎이었습니다. 국내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던 바로 그 주에 같은 회사고 같은 신주고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한쪽은 무서워했고 한쪽은 줄을 서서 물량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 이런 해외 상장은 사가는 쪽이 유리하게,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싸게 값을 매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국내에서 폭락한 그날 종가로 환산을 해도 미국이 부른 값이 3.1%더 비쌌습니다. 깎아서 산 게 아니라 웃돈을 얹어서 샀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3% 그거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닙니다. 앞서 미국에 간 TSMC는 상장 뒤에 5에서 8%씩 웃돈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거둔 돈이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0조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처음 상장하면서 거둔 돈으로 따지면 2014년 알리바바를 넘어선 역대 최대 금액이에요. 12년 만에 기록을 바꿔치웠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이 흥행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미국 반도체 주식들이 같이 뛰었어요.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5% 가까이 올랐고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도 4%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그 이유 하나로 하이닉스 청약 흥행을 꼽아줬는데요. 우리 종목 하나가 미국 반도체 전체를 말아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아까 그 신고서 문장이 자꾸 걸립니다. 회사가 스스로 공급 과잉이 오면 재무가 나빠질 수 있다고 적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십 조를 넣는 기관들이 그 문장을 못 봤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다 보고도 웃돈을 얹어 올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1100조를 위험으로 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지어야 할 만큼 지금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있다고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걸로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그건 방송이 아니니까 우리 반대 입장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석은 희석입니다. 신주가 1800만 주 가까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 주주 지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 가치가 그 이상 커지지 않으면 그냥 액면가 그대로의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씁쓸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올해 2월에 자사주를 사들여 태워버렸거든요. 발행 주식의 2.1%입니다. 주주 몫을 키우겠다고 2월에 지운 만큼을 7월에 다시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주단체 한 곳이 이 신주 발행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는 1100조는 약속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회사의 신고서에도 그렇게 적혔어요. 구체적인 일정이란 규모는 메모리 시장 수요하고 고객사 투자 계획하고 인허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두드려 맞은 이유, 메모리 고점 논란, 이거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반대 방향은 아직 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값이 국내보다 싸지면 미국에서 사서 국내에 내다파는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쪽의 매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체 뭘 얻은 걸까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분 2.4% 정도 내어주고 값을 매겨주는 시장 하나를 더 얻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신주가 무서워서 팔았고 미국 시장은 그 신주에 웃돈을 얹어서 샀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회사의 값은 한 곳에서만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건부 거래가 끝나고 정식 종목으로 딱 바뀐 다음에 미국에서 붙는 값이 국내보다 프리미엄이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이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매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저 40조가 실제로 용인이랑 청주로 들어가고 있는지, 용인 1기 팹에 31조, 청주 패키징 공장에 19조가 잡혀 있거든요. 돈이 땅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1100조는 아직 그저 종이 위에 숫자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계속 확인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데일리 마켓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파신 분들은 사실 무서운 걸 견디신 거잖아요.
그 판단이 맞았는지는 곧 다른 우리 태평양 바다 건너 미국 시장이 대답을 해줄 겁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문 말고 구조를 읽어드리는 데일리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